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오전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내용이 나왔잖아요. 암살 계획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오늘 김병기 의원님 오셨으니까 네. 뭐 HID 오비원도 있고요, 707 오비원 등등이 이 사람들이 러시아제 건총 밀수했다 등등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12월 3일 이전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HID 네. 707모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대가 이 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스탠딩 오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딩 오더요? 예, 네. 지휘관이 누구에 대해서 암살해라, 누구에 대해서 네. 어떤 일을 처리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명시적으로 철회되기 전까지는 그 명령을 유효한 겁니다. 명령이 남아있어. 그걸 철회를 할 사람 명시적으로 처리를, 예를 들어 노상원이 예를 들면 누가 네. 이 명령에 대해서 스탠딩 오더 그래서 네. 이걸 갖다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명령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령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불문하고요. 근데 이걸 갖다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였어요. 아, 그러니까 스탠딩 오더라는 게 이제 몇 년 만에 실행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김정은이 까먹고 그 스탠딩 오더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하고 철회를 안 내려갑니다. 했으면 이게 왜 무섭냐면 스탠딩 오더를 5명이 받았으면 5명이 그다음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고 네, 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네.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인 팀 중에 하나가 김정남이를 포착하고 바로 그 계획을 세워서 살해한 거거든요. 예. 아마 독살사나 세계 독살사나 암살사에 남을 정말로 네. 암살 입장에서 보면 성공 사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상원이가 지금 우리가 수첩이라든지 노장원 수첩이라든지 노상원의 그 기이한 행동을 보면 네.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네. 수거해서 그러니까요. 연평도 바다에 네네. 강원도 어떻게 하겠다고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다고 판단하고 그 전제하에 대표님 신변 강화해야 됩니다. 그 러시아제 건총이라 하잖아요. 네네. 네. 그게 실제로 밀수가 가능할지. 아주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선박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네. 러시아 선박에 이제 가지고 이제 옛날에 주로 밀수를 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러시아가 이 총기 구입하기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원래도 쉬운 데다가 네. 지금 그런 러시아 마피아라든지 체첸 마피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피아들이 가진 것을 원래 그런 데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죠. 무기가 암시장에 많이 흘러다니고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쉬우냐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마피아끼리 소위 전쟁을 하면 기관총으로 전쟁을 합니다. 권총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중화기 같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중화기로서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딩 오더가 바로 내려갔다는 전제하에 이거 신변 보호 강화해야 됩니다. 네, 제가 실은 저도 문자를 받았어요. 네. 저도 받고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름 아니라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인 분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인데 HID 707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제 그 제보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러시아 권총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매몰될 필요도 없는 게요. 네네. 그 스탠딩 오더가 내려가면은 실행 방법이라든지 방식 그런 게 모든 것이 권한 위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목표 대상만 정하고. 그렇죠. 그 대상자 그러니까 HID나 이렇게 전직 부른 특수요원들이라고 비정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방탄복 얘기가 있던데. 방탄복과 이제 방검복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드는 방탄 가방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현재 지금 지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작정하면은 그러니까요. 작정하면은 정말 막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 무섭네요. 그렇죠. 원래
그 좀 뭐 도둑 하나 10명이 못 막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한더라도 아주 초긴장 상태로 하고 그 경호 수칙에 우리 저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정말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 수칙에 좀 따라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좀 겸사겸사 부탁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호까지 네, 담당을 하는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분간은 좀 군중 사이로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보시더라도 이렇게 악수를 청하거나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자제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자 받고 끔찍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좀 이영우 의원님도 나와 계시는데 네. 아마 금요일부터 지금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던데요. 경악스럽고요. 예. 지금 딱 두 가지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분노인 네, 네.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란 수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고 또 다른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처벌은 고사하고 석방이라고 이런 분노감이 굉장히 좀 크게 몰려오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두 번째는 긴장인 것 같습니다. 긴장도 있죠. 예. 이러다가 정말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기거나 또는 헌재의 탄핵 사건도 우리가 전혀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지만 네. 이런 비상식적인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런 긴장감 또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몰려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안이 또 다른 어떤 뭐 그쪽에서 원하는 또 다른 사안들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빠르게 좀 네.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그 사법적 탈옥을 하고 나면 뭐 연단에도 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네. 관저에서 또 뭐 메시지를 내긴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그 권성동, 네, 권영세 네, 네. 두 분이 갔다고 하니까 그 사실은 그